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자, 월요일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은 어떤 것을 따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된 주제를 보니까 저도 이건 믿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조차 지금 좀 틀릴 것 같다는 좀 우려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익 전망치. 그나마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되게 믿는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익 전망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 자체는 매번 틀릴 수 있죠. 네네. 맞춘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망이니까요. 네, 그쵸. 전망과 발표된 건 약간 틀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늘 이제 미국 시장하면 최근에 특히 4, 5년 정도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팬데믹 때 잠깐 빼놓고 하면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도 뭐 증가는 같아요. 중간에 같은데 그 전망치 자체가 약간 좀 내려오거나 실적의 눈높이가 좀 많이 못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리세션을 앞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간 7월 중순 하순의 좀 모습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는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 걸로 전망되고 있을까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어떤 실적을 비트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으나 이 전망, 이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한 시점인데요. 레피니티브랑 팩트셋이랑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요.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면 5.6%, 팩트셋 기준을 보면 4% 초반 정도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주말까지요. 3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80% 기업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것까지도 팩트가 되겠고요. 문제는 과거에 일단 실적 전망치보다 눈높이보다 상당히 높았던 게 미국의 상례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적게는 한 70% 많게는 80% 이상이 전망보다 좋게 났어요. 이게 과거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율이라고 있습니다. 비트율.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벌 거라고 예상됐는데 105만 원을 벌었어. 그럼 비트율이 5%예요. 5%. 그러면 미국 기업의 전반적인 S&P 500의 그 비트율이 과거 보면 딱 8%, 9%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건 5%가 되건 지금 이익 전망이 있지만 결국 발표되는 거 보면 뭐 적게는 8, 9% 많게는 10%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상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신뢰도 자체가 과거보다 비트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1월 달에 기업들의 분위기 보면 대한민국 엄청 좋은 건데요. 그래서 항상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상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장밋빛이 기본적이 아니라는 거 좀 맞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로운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나온 걸 우리가 참고할 것이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조정 비율이 5대 5보다 위에 가면 항상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항상 보면 팬데믹 이후 보면 지금 6대 4 정도였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항상 보면 새로운 전망이 나올 때마다 계속 목표치를 올리는 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최근 한 달 보면 그렇지 않아요. 드디어 지난주 보면 3대 4로 바뀌었어요. 3대 4. 그러니까 눈높이를 높인 것은 31%밖에 안 되고 낮춘 것이 거의 70%예요. 3대 7까지 떨어져요. 3대 6이 아니라 3대 7. 그래서 그만큼 올해 들어서 뿐만 아니라 거의 작년 이후에 이런 적이 못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전체적인 월가의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 물론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해서 눈높이 조금 낮춰지는 거예요. 이건 딱 애널리스트의 최근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리세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처음 1월 2일, 3일 날까지 해서 그냥 사상체 효과 갖고 막 이랬을 때 보면 이 계속 무진장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만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만 한두 달 떨어지다 보니까 얘 조종이네. 저도 그랬어요. 조종은 친구라고.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약세장까지 들어갔어요. 베어마켓. 베어마켓 한 1, 2년만 지나면 돼요. 저도 얘기하지만 이제는 베어마켓이 항상 1+1이 되면 머리 아프다. 그랬죠. 경기 침체, 리세션이죠. 모든 션이 들어가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세션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들어갔을 경우에 과거의 상례 보면 평균적으로 이익 전망이나 전망이 15% 정도 떨어졌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성장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올해치보다도 떨어질 수 있고 내년치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쉽게 해서 내년에 이익 전망이 $250거든요. 주당 네. 이익이 또 훨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똑같이 미래니까 전망치가 되겠고요.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보다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거에 어땠는지 네. 한번 종목별로 보여주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큰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가 과거 리세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것들이 올라갔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월가의 IB들이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종목을 얘기하고 저희가 방송 시간 통해서 소개해드리잖아요. 그것들의 종목이 중요한 것도 있겠으나 그들이 어떤 기준을 삼았는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일단은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그 틀 안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종목을 스크리닝을 또 직접 해보시는 방법들을 네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구체적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스크린할 때 가장 쉬운 방법들은 국내 요즘 HTS도 꽤 이런 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사이트를 보면 핀비즈라는 걸 여러 번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그쵸. 핀비즈나 뭐 야후 파이낸스 이런 거 몇 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스탁 스크리닝 사이트 하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네네. 마음에 드는 거 거의 똑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강했던 것들. 네. 그러니까 리세션 시기에 강했던 선박 기업들의 표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딱 나옵니다. 오토존 같은 경우도 있고 달라트리도 있고 노턴 라이플락. 그래서 노턴 엔티바이러스 네네. 예전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엔티바이러스 하는 것들이 있어야 겠고요. 글로벌 페이먼트라서 결제 관련 기업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각 세트에서 2020년, 2007년에서 9년, 2001년에 그 당시에 리세션 때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이게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네.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서 최근의 흐름 보시고 그 이후에 주가의 어떤 흐름 움직임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팅이나 여러분들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목별로 한번 조금씩 보여주시면 어때요? 네. 그중에서 뉴에 브랜드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콜맨 캠핑 가시는 분들 러버메이드 있겠고요. 네. 양키 캔들 양키 캔들도 얘네 거죠. 진짜요? 네. 여기서 다 가지고 있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시면 5%대 배당 수익률 네. 이익 증가율이 올해도 EPS 증가율이 9.8% 이익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기준으로 몇 가지 더 찾아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드밴스드 오토파츠 역시 자동차 부품 하는 곳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3.6%에 이익 증가율이 12.9%나 이 중에서 저평가를 좀 어떻게 구분을 네, 퀄러티는 약간 개념이 어려워요. 무슨 영업이익도 들어가고 자기 자본이익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본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익 증가율도 당연히 그런 것도 들어가고 매출 증가율도 들어가고 뭐 잉여 현금으로는 수익률 그런 거 들어가고요. 자기 자본 대비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약간 또 다른 거로 해갖고 이 친구들은 투입 자본 대비 이익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다 찾으면 다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몇 개 보면 홈디포 이런 게 들어가고요. 네. 허쉬는 초콜릿이잖아요. 네. 허쉬 이런 게 다 포함되고요. 탭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청소하는 업체. 조에티스는 혹시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에티스는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같이 먹거리 하는 그러는 식용 모든 거에 전 세계 최대의 그 의약품 회사입니다.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주식은 늘 그렇지만 대안이 넘쳐나요. 네. 대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주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정리치 안 살 거야. 그럼 테슬라라는 거는 내 주식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닌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들은 기업들은 뭐 펩시, 허쉬 이 정도는 우리가 직접 뭐 구매도 하고 뭐 마트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또 못 경험해보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럴 분들한테는 우리한테 ETF가 있는 거죠. 현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꾸준히 사 모아할 만한 것들. 특히 첫 번째 보여드린 건 VTV인데요. 쉽게 해서 가치주에 관해서는 제일 큰 ETF라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가치주 다 모아놓은 것과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퀄러티입니다. 뭔가 퀄러티가 있는 것들이죠. 뭔가 있어 보이는. 근데 있어 보인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반대되는 게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건 관심이 없어요. 모멘텀은 그냥 올라. 그렇죠. ARKK 올라갈 때가 딱 모멘텀 주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USMV는 뭐냐면 변동성이 적은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도 있고 변동성이 적은 ETF예요. 그래서 변동 적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당연히 뭐 적자 회사 같은 데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주가가 1만큼 움직이는데 이건 3, 4, 5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등락이 엄청 큰 거.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 매롱되죠. 떨어질 때 3배, 4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해서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거. 다음 이제 배당 관련된 ETF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 제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DBY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것들. 블랙락의 DBY.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죠. 리세션 때 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하면 성장과 가치를 한 방에. 가프 관련된 ETF도 여전히 좋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가기를 통해서 성장주 위주로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셔야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